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번 일을 겪고 너무 공포스럽다 생각 들어 제보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그날은 친한 친구와 쇼핑 약속이 잡혔고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며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던 중 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리고 가게에서 나와 옆을 보니 친구는 어떤 여성분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천천히 두렵해 다가가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성분은 저를 보더니 웃고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진 채 저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여성인데 사람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저를 보며 너 은정이 아니냐며 물어봤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어 깜짝 놀라 옆에 있던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씩 웃으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이야기했고 옆에 있던 친구는 저희 둘을 바라보며 정서 언니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이름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정서 언니는 제가 중학생 시절 친하게 놀았던 친구의 친언니였고 당시 친구 집에 자주 놀러 다녔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정서 언니는 밥도 차려주고 동생도 아끼는 좋은 언니여서 저희와 자주 어울려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서 언니의 동생인 제 친구는 중학교 여름방학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구 가족은 소리 소문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났는데요. 그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정서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서 언니는 중학생 때 모습과는 몰라보게 다른 모습이었고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 만났다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언니를 보고서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친구 은진이에게 어떻게 정서 언니를 알아봤냐며 물었더니 은진이 또한 옷을 피팅하고 나오며 언니와 마주쳤는데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고 마침 언니도 오늘 일이 없다고 하여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술을 한잔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술을 한잔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고 정서 언니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가 궁금해져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혹시 숙소를 구하지 않았으면 제가 혼자 살던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어떠냐 물었고 정서 언니는 처음엔 거절을 하였지만 저와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집에서 과자와 맥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새벽 시간이 되어 은진이는 택시를 불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 뒤 저는 언니에게 저희 집 손님 방에서 자면 된다며 이야기하였고 그날따라 저는 많이 걸어 다니고 쇼핑을 하다 와서 그런지 피곤했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쯤 흘렀을까 방에 누군가 들어와 있다는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깼는데요. 잠에서 깨니 방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옷장이 열린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두운 방에서 언니는 제 물건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언니는 제가 일어난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옷을 벗고 제 옷을 하나하나 입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어둠에 적응하게 되면서 언니의 표정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데 언니의 표정은 마치 화난 사람이 억지 웃음을 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는 옷 구경을 다 했는지 물건을 정리하고 조심히 옷장 문을 닫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 제가 자고 있던 침대에 앉더니 자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지만 여기서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자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제 옆에 앉아있다. 조심히 방문을 닫고 방에서 나갔고 저는 눈을 뜨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방 여기저기를 훑어봤는데요. 방은 제가 평소에 정리해둔 상태 그대로였고 그 순간 언니와 같은 집에 있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인들이 부탁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난 뒤에는
저희 집 손님 방에서 지내도록 하는데 이런 일을 겪은 건 살면서 처음이어서 더욱 무서웠죠. 저는 일단 오늘은 자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동이 튼 뒤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태였고 눈을 뜨자마자 언니가 있는 방으로 가보니 언니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는 메모와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무리 친한 언니였어도 제 방을 뒤진 게 걱정이 되었고 혹시나 들고 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보니 옷장 또한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물건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없어진 게 없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허락도 없이 옷장을 뒤지고 옷을 입어보는 건 무슨 행동인가 생각 들었고 언니에 대한 찜찜한 기분은 떠나질 않았는데요. 그리고 친구 은진이에게 연락을 하여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은진이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그랬냐며 놀랐고 저와 같은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주말이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자꾸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서 있다가 반려견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며 물어도 제 품에 안겨서 낑낑거리다가 급기야 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평소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했고 병원에 다녀와 그날도 집 청소를 하고 쉬고 있었는데요. 강아지는 또 현관문을 바라보며 같은 증상을 보이며 힘들어했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도 다녀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계속 현관문을 보면서 짖고 낑낑거린다며 이야기했고 친구는 전화를 통해 강아지는 귀신을 볼 수 있다던데 농담투로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던 집에 무슨 귀신이냐며 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러지 말고 내일 내가 맡겨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러는지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 새벽 시간에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반려견이 지나가면서 문을 치고 가는 소리인가 하고 반려견 이름을 부르며 이리 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려견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저는 다시 잠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노크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저희 집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하여 창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보았는데요. 밖엔 아무것도 없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 소리를 노크 소리로 착각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제 옆에서 벌벌 떨며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깼는데 평소 제 옆에서 잠을 자던 반려견이 보이지 않았고 반려견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는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병원에서는 급성 쇼크가 온 거라고 이야기했고 강아지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당분간 입원을 시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려견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머리가 긴 여자 한 명이 집 문에 귀를 댄 채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맞는지 층을 확인했고 무서워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왔는지 모르는지 저희 집 문에 귀를 댄 채 낄낄낄거리는 미성의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서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게 친구가 말한 귀신이구나 생각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말이라도 걸어보자는 용기가 났고 저기요? 라고 물으니 그 여자는 웃음소리를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당시 전멸등이 켜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멸등이 꺼지자 여자는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뛰어서 다가왔고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집 앞 복도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리니 저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누워 있었고 눈을 떠보니 앞집 이웃분이 다급히 저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집 여성분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하였고 방금 여기 있던 여자 못 봤냐며 물어보니 여성분은 저를 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가 봤던 여자의 인상차기를 정확히 묘사해줬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점은 묘사하는 게 저보다 더 정확히 귀신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그 여성분은 요 근래에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복도에서 여자가 정신 나간 듯 웃는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 보려고 인터폰을 켜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집 인터폰에 얼굴을 갖다 댄 채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초인종도 누르던데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냐고 물었고 앞집 이웃은 저와 친한 지인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 인터폰의 방문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집 인터폰에는 벨을 누르면 영상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인터폰으로 방문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아 그동안 저희 집 벨을 눌렀던 배달 기사님과 저희 부모님 등등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는 시간과 날짜가 몇 분 사이로 여러 개가 있었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제가 저희 집에 데려온 정서 언니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정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언니는 몇 통의 전화를 해보아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뒤 정서 언니에게 문자를 통해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서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 언니는 다짜고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는데 저는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서 무슨 실수라도 했는지 여쭤보았고 언니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네가 내 동생을 죽여놓고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남자친구와 친구들과 자주 가는 카페와 밥집 등을 이야기하며 왜 이렇게 행복하냐며 본인 가족은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가 하루 이틀 제 주변을 맴돌던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듣다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언니는 저에게 유독 뭔지 모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 내내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요. 곧이어 저희 집 인터폰에 벨소리가 울렸고 확인해보니 정서 언니는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며 밖에서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언니는 경찰들이 데리고 갔고 저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뒤 언니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친구 부모님은 어릴 적에 봐왔던 것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언니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는데 이후로 조현병 증상을 겪으며 주위의 동생과 나이가 비슷한 여자를 보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원을 다니며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셨고 저에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부탁하시고 언니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후 언니에게 앞으로는 정말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약을 잘 챙겨 먹으며 잘 사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는데요. 이후 최근 언니의 소식을 들어보니 무속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또한 저에게 또다시 공포로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언니가 저희 집에 오고 난 뒤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했고 원인 모를 노크 소리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무속적인 걸로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인데요. 지금 그 일이 있고 4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언니라는 분은 매일 사연자님의 집에 찾아와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의문인데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